안녕하세요. 최원석학원 국어과 강사 강희입니다. 오늘 광남고 1학년 2학기 기말고사에서 주요 문항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 주요 문항이라 함은 특별히 어려웠어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틀린 문제, 아니면 광남고의 내신 스타일을 좀 엿볼 수 있어서 앞으로의 대비에 도움이 되겠다 싶은 문제들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는 14번 문제인데요. 자, 보기의 대화에서 기억에서 리을에 해당하는 예시끼리 바르게 묶인 것을 골라라 라는 문제였고, 선지 보시면 너무 많은 단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여기에서 하나라도 헷갈렸으면 답이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답이 막 2개씩 나오거나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하나하나 걸러내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썼을 수도 있겠어요. 자, 그래도 일단 침착하게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보기에서 얘기하시기를, 자, 오늘은 한글 맞춤법 제21항에 대해서 알아보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빛깔처럼 명사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어서 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자, 빛깔 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빛이라는 명사 뒤에 쌍기역으로 시작하는 전미사가 붙어 있죠. 혹은 덮개처럼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가 붙어서 된 것도 있는데, 덮다 라는 용언에서 어간 부분인 덮, 그리고 기역으로 시작하는 개라는 전미사가 붙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원형을 밝혀서 적겠어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학생이 그러면 널따라타의 경우에는 왜 어간의 원형인 넙이 분명 존재하는데 밝혀서 적지 않나요? 라고 궁금해하는데, 자, 선생님이 널따라타처럼 겹받침의 끝소리, 자, 넙에서 겹받침의 끝소리는 비읍이겠죠? 자, 이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혹은 올무처럼, 자, 올무의 경우에도 분명히 이제 추측하기로는 올가매다 할 때 옥다에서 왔을 것으로 추측은 하지만 그 원형이 분명하지는 않단 말이죠. 자, 혹은 본뜻에서 멀어진 경우, 이럴 땐 소리로 적어 라고 우리한테 케이스를 나눠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자면 보기 안의 내용은 어떨 때 원형을 밝혀서 적어, 어떨 때 소리대로 적어에 대해서 나눠준 부분인데요. 자, 우리 답부터 확인해보자면 답은 이제 3번이 됩니다. 하나씩 왜 맞는지 같이 볼게요. 빚쟁이 같은 경우에는 빚 이라는 명사, 그리고 지읒으로 시작하는 전미사가 붙어 있습니다. 기역에 해당하죠. 자, 놓치다 같은 경우에는 놓다의 어간인 놓, 그리고 치라는 전미사 붙어 있고요. 자, 여기까지는 쉽게 왔을 것 같은데 디귿이랑 리을에 해당하는 거 찾기가 좀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자, 말끔하다의 근데 뜻을 알았으면 한결 쉬웠을 것 같은데, 자, 말끔하다 같은 경우에는 막이라는 어간에서 시작이 됐어요. 왜? 맑고 깨끗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어디에도 겹받침의 끝소리인 기역이 드러나지 않죠. 자, 다음으로 납작하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납작하다는 이렇게 평평하고 얇고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납작의 어원인 이런 말이 어디에도 있지 않죠? 어원이 상당히 불분명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4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이다 골라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문학 지문 살펴볼 건데요. 가 작품에는 이미 교과서에 수록이 되어서 우리가 충분히 학습을 했던 백석의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이 출제가 되었고, 나 작품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육사라는 작가의 노정기가 출제되었는데 외부 지문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처음 보는 시다 어떻게 풀지? 하면서 조금 고민이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육사라는 작가의 이름만으로도 충분히 큰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자, 누구죠? 일제강점기 시인이죠. 윤동주와 마찬가지로 자주 언급되는 일제강점기라는 특성을 뚜렷이 띠고 있는 시인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머릿속에 이미 들어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에서 이 작품이 다소 부정적인 상황일 것이다 라는 힌트를 얻어갔어야 되고요. 자, 그런데 이육사라는 작가를 우리가 아무리 알았어도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너무 낯설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고 하는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처음 보는 현대시를 아주 완벽하게 해석을 해야만 내신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얘를 하나하나 뜯어서 보기보다는 이런 처음 보는 작품 볼 때 선생님이라면 이 정도는 확인하고 넘어가겠다 하는 거를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1년으로 넘어가시면요, 목숨이란 마치 깨어진 뱃조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약간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바로 목숨은 깨어진 뱃조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뭐가 생각나죠? 은유법이다 라는 게 보였으면 아주 좋습니다. 자, 은유는 어떤 형식이죠? A는 B다 형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목숨은 뱃조각이다 라는 형식이 우리 눈에 딱 들어왔으면 너무 좋고요. 혹시 안 보였더라도 나중에 선지 보면서 비유법이 쓰였다, 확인해봐야지 돌아갔을 때 은유네 골라낼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시를 볼 때 이런 형식을 찾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아무래도 시의 방향성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시어가 긍정적 시어고 어떤 시어가 부정적 시어인지를 찾아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1년 보시면 자, 목숨이 깨어진 뱃조각이다? 뱃조각이 깨져 있는데 좋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때에는 목숨이 부정적 시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여기저기 흩어져 마을이 한구죽죽한 어촌보다 어설프다? 좋지 않죠? 삶의 티끌만 오래 묵은 포밤처럼 달아매었다. 지금 1년 내내 긍정적인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처럼 쓰였기 때문에 직유법이다 라는 것도 알아냈어야겠죠? 2연 남들은 기뻤다는 젊은 날이었건만 여기서 우리가 헷갈릴 수 있었어. 기뻤다는 나오니까 여기서부터 좀 좋아지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죠. 남들은 젊은 날이 기뻤으나 나는 그와 대비되어서 좋지 않았다. 밤마다 내 꿈은 서해를 밀항하는, 왜? 일제강점기니까 몰래 돌아다니는 짱크와 같아서 호금에 절고 조수에 부풀어 올랐다. 3년 항상 흐릿한 바 암초를 벗어나면, 아까 깨어진 뱃조각이라 했죠. 암초에 부딪히면 당연히 깨지겠죠. 태풍과 또 싸울 것이고, 전설에 읽어본 산호도는 구경도 못하는, 나는 산호도를 보고 싶은데 구경조차 할 수 없었고, 그곳은 남십자성이 나를 비춰주지도 않았다. 남십자성은 별이죠. 그 별이 비춰주지도 않는 아주 암울한 상황이었다. 자, 쫓기는 마음 대놓고 내 마음에 대해 언급했고, 지친 몸이길래 그리운 지평선을 내가 한숨에 기어 오르면 시궁치는 열대식물처럼 발목을 에워쌌다. 자, 내가 지금 어디를 막 기어 오르고 있는데 내 발목을 꽉 붙잡고 가지 못하게 하는 뭔가 질척질척한 시궁치, 좋을 리가 없는 것이고, 철험에서 또다시 직유법 쓰입니다. 자, 마지막 새벽 밀물에 밀려온 거미인 것처럼 직유. 다 사가 빠진 소라 껍질에 나는 붙어왔다. 나는 이 밀물에 밀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밀물에 마구 밀려서 사가 빠진 소라 껍질에 붙어 있어요. 먼 항구의 노정에 흘러간 생활을 들여다보며 나는 지금 나의 지난 날을 생각하고 있다. 요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를 볼 때 이 시어 대체 무슨 의미야? 하고 걱정하기보다는 방금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간단하게 어떤 시어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지 요 정도 위주로 해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문제풀이로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9번 문제입니다. 가는 남신의주, 나 노정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게 뭐냐라고 우리한테 물어봤는데, 자, 1번 가는 나와 달리 잦은 쉼표를 통한, 그쵸, 가에서는 쉼표가 많이 나왔어. 그런데 압축과 절제의 방식? 이 시를 공부하면서 한 번이라도 압축과 절제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없죠. 심지어 백석의 남신의주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산문 형식으로 굉장히 줄줄줄 이어서 길게 풀어 쓴 작품이었습니다. 바로 틀렸고, 2번 나는 가와 달리 음성상징어? 가를 생각했을 때 우리 머릿속에 바로 딱 떠올라야 되는 음성상징어가 있습니다. 뭐죠? 쌀랑쌀랑이죠.
그래서 이런 음성 상징어를 활용한 것은 오히려 가다. 2번 틀렸고 3번 가와 나 모두 접속어를 활용하여 시상의 전환 드러낸다 라고 했는데 나의 접속어가 안 쓰이고요. 가에만 쓰입니다. 그러나 나는 고개를 들어 하면서 시상 전환이 일어나는 게 가의 중요한 포인트였죠. 3번 틀렸고 4번 가는 상징적 소재를 통해 상징적 소재 쓰였죠. 거기 나오는 갈매나무. 그러나 나에는 화자의 정서 변화랄 게 전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암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죠. 4번 틀렸고 5번 비유법을 사용하여 둘 다 이제 쓰였는데 가에서는 화자의 정서의 심화가 보인다. 나는 소처럼 연속해서 계속 새김질을 하면서 나의 슬픔 같은 것들을 생각해서 점점점 가라앉았다 얘기를 했고요. 나에서는 화자의 삶의 모습 형상화. 아까 선생님이 은유, 직유 쓰인 부분을 하나하나 짚었을 때 굉장히 많았죠. 그 중에 하나라도 찾았으면 5번이 답이란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20번 문제 볼 건데 20번 문제 우리 친구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것 같았어요. 보기부터 봐주시면 자, 가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방랑하는 떠돌아다니는 화자가 삶에 대한 반성을 거쳐 삶의 의지를 회복하는 과정을 형상화한 시입니다. 읽지 않아도 사실 공부해서 아는 내용이었어야 됩니다. 이 시의 제목은 화자가 살고 있는 주소지를 나타낸 것으로 객지, 고향에서 떨어져 나온 타지에서 홀로 떨어져 지내는 화자의 처지 보여줍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아주 빠르게 읽었어야 됐고 외부 지문 부분 읽으면서 우리 힌트를 얻어볼게요. 자, 나의 노정이란 단어가 대체 무슨 뜻인가? 거쳐 지나가는 길이나 과정이라는 의미를 지녔다. 이것도 굉장히 큰 힌트죠. 그런데 화자가 고통스러웠던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부정적인 자기 인식을 막 드러낸다. 나 지금 너무 힘들다. 나 계속 이렇게 쓸려다니고 있다.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경험해야만 했던 불안, 고통, 절망 드러내는 작품입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줬어야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해보시면 정답이 5번인데요. 사실 정답이 5번인 거는 조금만 주의 깊게 읽었으면 충분히 찾을 수 있어요. 자, 볼게요. 가에서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내 삶을 마음대로 굴려간다 라는 표현이 나왔어. 화자가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자아의 힘? 아니죠. 이때 화자가 알게 된 것은 뭐였냐면 내가 내 삶을 내 마음대로 막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초월적인 것이 내 삶을 운영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나는 이때부터 운명론적인 가치관을 가지게 된다라는 게 사실 중요한 포인트였잖아요. 내가 나의 삶을 결정하는 자아의 힘이 존재한다? 그래서 의지를 다진다? 라고는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뒷부분 나와보시면 소금에 절고 조수에 부풀어 올랐다는 화자가 경험해야 했던 고통스러운 삶을 드러낸 거, 이거는 완전히 맞는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5번이 틀린 이유는 앞부분이 틀렸기 때문이다 라고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선지들은 전부 다 맞는 말이었고 특히 1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미 공부가 되어 있어야 했던 가에 관련된 선지이기 때문에 절대 골라서는 안 됐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번에 광남고 주요 문항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 학생들 여기까지 영상 시청을 하면서 내가 이번에 문제 풀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보충해 나가면 좋겠구나, 이 문제에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좋겠구나 라는 식으로 충분히 느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이어서 있을 겨울방학에는 조금 쉬어가는 시간도 당연히 필요는 하겠지만 여러분 이제 2학년 올라가게 될 상황을 대비해서 어떻게 공부할지 계획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선생님이 추천하기로는 이제 모의고사에 조금 집중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광남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내신 위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모의고사 공부를 학기 중에 할 시간이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방학 중에 모의고사 시간 재서 충분히 풀어보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외부 지문에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